네, 안녕하십니까. 이순석입니다. 또 2시 영상을 통해 찾아뵙습니다. 오늘 시장이, 아침에는 2% 이상 급등세 출발, 또 장중한 때는 4,000포인트가 깨지기도 하고, 지금은 또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증시가 많이 올라오게 되면 이 변동성 장세, 상하 하루 일 중에 변동성이 큰 흐름이 계속 이어지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또 재밌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이 지수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좀 좋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죠. 뭐 좋은 쪽에 뭐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쪽은 알아서도 잘 갈 거고요. 안 좋은 쪽을 또 얘기 드려서 또 고민들을 또 깔끔히 해결해 드려야 되겠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요. 응원 팍팍 주시고 힘내서 또 오후를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겠죠? 자, 이제부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보게 되면 재밌는 게 이제 뭐냐면 오늘 제가 이제 타이틀 좀 어떻게 잡았냐면은 좀 이런 내용을 좀 잡아봤습니다. 엔비디아 GPU가 물거품, KAI 생태계 위험, 네이버 어쩌나, 답은 오직 하나, 이렇게 좀 잡아봤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오늘 아침에 증시가 갑자기 시작 이후에 뭐 급등 출발한 다음에 갑자기 밀려 내려갔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이토마토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젠슨왕이 이제 이게 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새벽에 이제 나온 뉴스인데, 그게 이제 뒤늦게 한국 쪽으로 전달이 된 거죠. 조금 뭐 뒤늦은 게 아니죠. 조금 지나서,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전달됐는데, 젠슨왕이 이제 영국에서 이 AI와 관련된 그 심포지엄을 통해서 얘기한 겁니다. 자, AI 칩을 수출 금지하는 게 부메랑 효과로 인해 가지고서 우려된다. 결국은 이러다 보면 중국이 미국을 제칠 것이다. 자, 이 얘기가 근데 왜 AI한테 안 좋냐? 이게 결국은 미국이 AI를 규제하고 있다는 거를 만천하에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젠스랑 CEO는 결국은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서 뭐냐면 성토한 거죠. 미국 정부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은 중국을 자국의, 그러니까 미국의 AI 칩을 쓰게 해야 된다. 그래서 기술을 통제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떡을 주면 먹고 배가 부르니까 새로 음식을 찾으러 다니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이에서 만약에 미국이 자꾸 신기술의 수출을 규제할 경우에는 중국이 자체적인 AI 칩을 생산하고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전력 효율의 극대화거든요. 전기를 똑같은 어떤 용량의 처리를 하게 되면은 엔비디아 건 전기가 덜 먹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중국 거는 전기가 많이 먹는데요. 화웨이 있게 뭐 전기가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뭐냐면 보조금을 지급하죠. 전기료 안 내도 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로 인해 가지고서 시장 지배력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는 얘기를 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재밌는 현상을 보이는 게 전방 쪽에 뭐 삼성전자나 뭐 이런 종목은 큰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보시면 현대오토에버 이 종목이 지금 갑자기 급락을 하고 있죠. 물론 뭐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 뭐 하는 것도 좋다 이거죠. 근데 그러기엔 좀 하락폭이 좀 크죠. 그게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그 GPU를 받아서 운용을 할 수 있는 쪽에 주가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뭡니까 아시다시피 현대차, 그다음에 삼성, 그러니까 삼성 오늘 SDS도 최근 주가가 굉장히 좋았다가 오늘 상대적으로 약하죠. 그다음에 저 네이버 클라우드가 들어가 있는 네이버도 오늘 주가가 갑자기 시장은 좋은데 주가가 좀 약세를 보죠. 어제는 뭐 실적 발표가 나서 증시가 폭락하는 가운데서도 오후장에 갑작스럽게 위로 튀어 올라가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죠. 뭐 별다른 악재는 없습니다. 네이버도 별다른 악재는 없고요. 그다음에 카카오도 영향을 좀 받죠. 내일 실적 발표기에 앞서서 물론 뭐 크게 밀리는 건 아닙니다만 오늘도 뭐 빠지는 종목들은 빠지고 있는 와중에 큰 하락을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들 종목들, 그러니까 AI 섹터와 관련된 종목들의 이런 주가 움직임의 약세가 바로 이 젠스랑 CEO의 오늘 아침에 이 발언이 결국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아까 뭡니까 삼성전자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쭉 한번 밀리는 것도 큰 영향을 준 거죠. 이게 트라우마죠, 트라우마. 일종의 트라우마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오늘 뭐 아까도 타이틀을 정하기를 답은 오직 하나. 답은 오직 하나. 예.
뭐 이게 또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결국은 큰 문제는 아니다. 일시적인 요인이다라고 보는 거죠. 주식이라는 게 뭐 하루 이틀짜리 하루 이틀 매매해서 끝나서 뭐 매일 단타 치고서 땡치고 접어치고 이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제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이번 조정 아직 조정이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에요. 시장이 지금 현재 보면은 오늘 아침에 시초가가 좀 더 좋았으면 했는데 아침에 시작할 때 5일선 조금 밑에서 시작했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종합주가 지수가 5일선 아래에서 시작한 다음에 음봉거리다가 4,000포인트까지 깨졌다가 다시 지금 꼬리를 달고 올라오고 있죠. 하나는 확실해진 겁니다. 하나는 한 가지 확실해졌죠. 4,000포인트 밑으로 가니까 외국인들도 달라지죠. 지금 외국인들이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외국인들은 지금 주식을 사는 걸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환율 요건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주식을 매수하기는 어려운데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100을 찍고 오늘 아침에도 8시에 얘기 드렸죠. 거기서부터 이제 밀리면 근데 장중에 밀리진 않아요. 지금 현재 100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거기서 제자리 뛰기. 달러 인덱스가 조금 빠졌어요. 오늘 장중에는 조금 빠졌습니다. 99.902. 그러니까 100에서 여기서 이제 뭐냐면 내일부터 갑자기 확 밀리거나 하면은 외국인들 주식 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시장을 여기서 조금 이렇게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은 전고점을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다음 주 특히 옵션 만기 전까지 위로 한번 강하게 치는 슈팅 구간이 나올 가능성을 매우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아까 네이버가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아까 그런 아침에 이슈가 있으니까 이게 좀 트라우마예요. 어저께 같이 강력한 하락이 나오면은 시장이 바로 정신을 차리고서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어제의 공포에 작은 뉴스에도 민감하게 대응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좋았던 삼성 SDS도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좀 밀리고 있죠. 지금 현재 보시면 한 2% 괜찮아요. 지금 이런 종목의 주가 움직임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제 폭락에 대비한다면 굉장히 삼성 SDS도 견고한 주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LG CNS도 어제 이제 뭐냐면 느닷없이 이제 블록들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지만 제가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기업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블록딜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단편적인 이슈입니다. 너무 크게 막 우려하실 필요까지도 없고요.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본질 가치를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죠. 카카오가 오늘 주가 밀리는 거는 내일 실적 발표하기에 앞서서 이제 네이버가 밀리니까 같이 이쪽 섹터가 같이 주저앉는 양상을 보이면서 오늘 한국아 컴퓨터도 좀 밀리고 NHN도 좀 밀리면서 같이 동반해가지고 이쪽 섹터가 좀 전체적으로 약하죠. 반면에 이제 좋은 쪽도 있죠. 제가 이제 계속 얘기 드렸지만 LG전자 되게 좋다. 아침에도 얘기했죠. 오늘 아침에도 LG전자 포기하지 마시라고 9만 원 넘어가면 사야 된다.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글쎄요 한 12만 원에서 많이 보면 13만 원까지도 가지 않을까. 이제 시작인 거죠. 뭐 CS인데도 오늘 뭐 비교적 잘 견디고 있죠. 태양광주들이 어제 주가가 급락하는 와중에도 뭐 별반 큰 영향 안 받고 46,000원만 넘어가면 얘는 빠질 데가 없습니다. 더 이상 빠질 데가 더 이상 주가가 하락할 구간이 없어요. 2차 전지는 오늘 아침에 좋았다가 쭉 가라앉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LG그룹주가 요즘에 좋아지고 있습니다. LG그룹주가 좋아지고 있는데 왜 LG전자가 저렇게 움직이는지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LG이노텍 얘기했거든요. LG이노텍은 여러분들 제가 18만원부터 얘기했어요. 18만원부터. 이제 주당 거의 7만원을 넘어갔습니다. 지금 7만원을.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자랑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얘기 드렸습니다. 분명히 여기부터 얘기 드렸어요. 그 다음에 계속 제가 지금 현재 방송에서는 이거는 뭐 여기는 유튜브는 제가 추천의 개념이 아니지만 TV는 추천의 개념이죠. 여기서요. 제가 이제 이토마토 아침 내일부터 8시 9시 50분 프로그램을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이제 방송을 이제 안 하고 제가 유튜브 영상에 더 집중하려고 이제 방송을 확 줄여버렸습니다. 조만간에 아침 방송을 라이브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마 다 빠르면 다음 주부터는 아침 영상을 좀 라이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실시간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좀 이걸 좀 보강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영상을 녹화하는 거와 라이브로 또 전달해드리는 건 다르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도 뭐냐면 물론 이제 뭐 뒤늦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영상 업로드 시키자마자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시간 편차가 있지만 어쨌든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다 좀 정보를 전달드리고 하고자 제가 좀 시간대를 좀 편성을 좀 달리해 가지고 실시간 라이브를 할 거를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이왕 시작한 유튜브
여러분들한테 요만큼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다가 하려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마 주말 동안에 어떤 그 확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좀 뭔가 실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 정도 그래서 구독자 10,000명에 요즘 뭐 영상 올리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아주시니까요. 그에 또 상응하게 제가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얘기 드려야죠. 자,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지금 LG그룹주가 굉장히 좋아요. LG그룹주가 여러모로 좋습니다. LG CNS가 블록들만이었으면 굉장히 좋은 주가 움직임을 보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LG CNS가 정보가 샜다고 저는 봅니다. 미리 사전에 그 전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주가가 좀 빠지기 시작했죠. 저도 상황을 파악을 못했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뭐 어떤 내용이 나온 게 없었죠. 여기서죠. 그날 뭐 시장도 좋았고 LG CNS가 저렇게 밀릴만한 어떤 악재성 뉴스가 나온 것도 없고 뭐 실적 이번에 뭐 그 무난했고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기술적으로다가도 뭐냐면 전고점 돌파돼 가지고서 상당히 좋은 모양을 나타냈는데 갑작스럽게 밀렸죠. 이거는 제가 볼 때 정보가 센 거죠. 블록되어 있는 정보가 센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미국에서 미리 팔아버린 거죠. 특히 제가 볼 때 외국계 같아요. 외국계 쪽에서 미리 지들끼리 정보가 좀 센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이게 좀 더럽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보에 어떻게 본다면 좀 변방에 있는 게 서러울 때가 있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또 그것도 맞게 대응을 하게 됐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끝까지 이 LG CNS는 책임지고 또 주가를 쫓아다니면서 단 한 분도 크게 근데 대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굳이 약한 걸 가지고서 고민을 해야 되냐 아니면 강한 거로 힘을 실어 가지고 그 손실에 2배, 3배의 수익을 낼 것이냐를 고민한다면 저는 후자를 택할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조만간 얘기 드릴게요. 저는 지금 CS윈드, LG전자, 제가 이거 3종목 집중적으로 하는데 2개는 지금 굉장히 괜찮아요. 하나가 지금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그건 이제 저 추후에 또 얘기 드리기로 하고요. 자, 일단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LG전자가 움직이는 거의 이유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왜 LG전자가 갑자기 저렇게 해서 주가가 좋아질까? LG전자가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아침에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이것도 삼성전자가 지금 독일 플랜트를 인수 완료하고 LG전자와 데이터 센터 공조 시장을 경쟁을 본격화한다. 제가 이전에 얘기 드렸던 내용입니다. LG전자가 이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 이쪽을 미국 기업과 협력해 가지고서 진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지금 LG그룹 자체가 AI와 로봇을 그 기본으로 해가지고 엔비디아하고 협력을 해가지고서 이쪽을 그룹의 어떤 핵심 역량으로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작했어요. 이미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LG CNS가 맞습니다. LG그룹에 뭐 그런 역할을 할 회사가 누가 있나요? LG CNS뿐이 없죠. 근데 느닷없이 이제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돌발 악재는 솔직히 저도 어쩔 수 없죠. 갑자기 느닷없이 이제 블록딜 얘기가 나와가지고 할인율을 많이 줬죠. 9%나 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제 크게 흔들렸는데 어쨌거나 LG 그룹이 지금 이전의 행태와 어떤 그 기업 행태 LG가 그동안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굉장히 안 좋았죠. 왜 안 좋았냐면은 뭐 LG 화학이 말썽이었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2차전지 산업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실적이 위축됐고 안 좋았죠. 거기다 뭐 쪼개기 상장 뭐 이것 때문에 욕도 무지하게 먹고 오늘 지주사 LG가 거래소 대형주 중에서 제일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가 달라졌어요. 이게 때로는 그룹주가 같이 어떤 주가가 동반해서 강세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룹이 집중적인 산업을 역량을 갖다가 집중할 때는 그때 보통 같이 어떤 연계 그룹 내 기업들이 연계돼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은 데이터 센터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대충 전 세계 지금 이제 이 데이터 센터 냉각 공조 시스템 시장이 약 한 350조 원 정도 돼요. 1년에. 오, 엄청난 시장이죠. 이 중에 한 10%만 LG가 가져오든 삼성전자는 아예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오늘 2조 5천억을 들여가지고 독일 기업을 갖다 아예 인수를 해버렸죠. 100% 지분을 인수해버렸습니다. 이쪽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뭐냐면 그러면 삼성이 들어오면 LG전자가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돈 되는 쪽인 걸 시장이 이제 냄새를 맡은 거죠. 야, 이거 돈 되는 거구나. 근데
재밌는 거는 삼성전자는 끼케야 10조, 20조 해봐야 간의 기별도 안 가죠. 간의 기별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료로서의 어떤 큰 가치가 좀 약하죠. 근데 이게 빈집에 소 들어가는 격이죠. 빈집에 소 들어가면은 상황은 다르죠. 이걸 시너지 내면에 LG전자하고 경쟁 불가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LG전자가 주력으로 해보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LG는 다르죠. 이게 만약에 한 20조 원 정도만 1년에 매출을 성장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한다면 LG는 완전 다르죠. LG 입장에서는 어우 크죠. 뭐 삼성전자한테는 뭐 간의 기별도 안 되는 요만한 그 규모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동반해가지고 국내 기업들이 뭐 LG든 삼성이든 간에 이 데이터 센터 냉각 공조 시스템 쪽에 시장을 장악을 해가면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쪽에 돈이 된다는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왜 앞으로 데이터 센터는 더 많아질 테니까. 또 한국의 데이터 센터도 많아질 거고요. 지금은 이 공조를 AR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국에 AR이라는 회사. 이 회사가 많이 해요. 근데 이 회사가 첨단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AR이라는 회사 제가 잘 아는데 첨단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전력 효율적이고 첨단화된 이제 그 공조 시설을 공조 설비를 갖다 이제 삼성전자하고 LG하고 하겠다는 거죠. 많은 부분에서 이제 뭐냐면 공조 이 냉각 시스템이나 냉난방 시스템은 반영이 되죠. 왜냐면 저 뭐죠? 반도체 공장에서도 이 공조 시스템 필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LG가 이런 부분은 LG전자가 이런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을 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현재 애플 쪽 향에 대해서 매출도 증가되고 그러니까 LG노텍 주가 움직임 좋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아침 방송에서 계속 이제 뭐냐면 LG 쪽에 이런 종목을 얘기 드렸는데 하필이면 이제 LG 시에서 갑자기 블록들 때문에 그런데 그건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회성 이벤트로 끝납니다. 흥행에 성공했죠? 다 매각이 됐죠? 그럼 시간이 지나게 되면 본질적 가치를 찾아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 단기적으로 조금 힘들어서 뭐 어마어마한 그래도 뭐 40%, 50%, 60% 수익 내다가 한 10% 정도 깨지는 거 괜찮습니다.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다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서 오늘 갑작스럽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젠스랑 CEO의 이 발언이 결국은 아까 현대 오토에버 그다음에 삼성 SDS, LG CNS 등의 주가 약세의 원인이 되고 있고 네이버에도 주가가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건 없고요. 실적이 근데 중요한 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제 네이버가 AI를 기반으로 한 실적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다가 AI 관련돼 가지고 최전방에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실제 이걸 수익 모델을 만드는 거에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는 이제 AI 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한다? 대단한 거죠. 이건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원래 그런 거 잘하잖아요, 또. 그런 맥락에 있어가지고서 이 문제는 결국은 트럼프가 젠슨왕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편이에요. 왜? 젠슨왕을 놓쳐서 얘가 어쨌든 간에 오리지널티는 대만이잖아요. 중국 사람이죠. 어떻게 본다면. 얘가 그러면 뭐 좀 미국에 있는 거 살림 다 챙겨가지고서 나 저기 대만으로 갈래 중국으로 갈래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중요한 거는 모르는 거죠. 지금 희한하게도 뭐냐면 AMD의 대표이사 또 중국계예요. 중국계고 젠슨왕도 중국계고 희한하게 중국계 인물들이 이 그 AI 칩과 관련된 사업 쪽에서의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불안하죠. 이게 또 미국이 불안하죠. 중국하고 얘들이 자꾸 접촉하려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차단을 자꾸 하려고 트럼프가 하는데 문제는 물론 이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시장을 그럼 포기해야 되거든요. 미국 시장을. 미국이 전 세계 글로벌에서 시장에서 AI 칩의 가장 큰 수요처인데 그럼 잘못하면 미국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뭐 모르는 거죠. 세상 일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엔비디아 젠슨왕이 내 더러워서 내 트럼프 밑에서 못 해먹겠다. 나 미국 떠나가지고서 짐 챙겨가지고서 대만으로 갈래. 아니면 저기 어디야. 그래서 전 세계 다 GPU 뿌려버릴래. 그래 미국 너는 너만 빼고 내가 다 뿌린다. 이래도 미국은 큰일 나죠. 솔직히 그거 협박 수단으로 통할 수도 있죠. 뭐 안 될 건 없죠. 왜냐면 얘네들은 간단해요.
엔비디아는 간단하죠. AMD도 그렇고 브로드컴도 굉장히 간단하죠. 얘들은 팹리스, 그러니까 공장이 없고 설계만 해가지고 그 설계를 위탁해서 파운드리에 생산해서 공급하는 업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짐싸, 야 저 컴퓨터하고 노트북하고 챙겨가지고서 야 우리 저 대만으로 가자, 중국으로 가자, 이사 가자 이러면은 게임 끝. 그리고 TSMC 네가 해.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삼성전자가 그렇다고 젠스랑을 버릴까요? 못 버리죠. 지금 이 HBM 반도체의 가장 큰 수요처인데 하이닉스가 버릴까요? 못 버리죠.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업계의 입지나 위치를 무시가 뭐예요? 오죽하면 그날 봤지 않습니까? 젠스랑이 여기 앉아 있고 그 앞에 어떻게 보면 현대차는 엔비디아의 바이어예요. 바이어. 칩을 사주는 사람이죠. 근데도 여기에 이재용 회장, 그다음에 여기에 정의선 회장 이렇게 앉잖아요. 여기에 상석이고 자기가 주도를 하잖아요. 공급자 주도죠. HBM 반도체도 지금 현재 공급자 주도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뭐 엔비디아가 그거를 어떻게든지 지가 가격 통제를 하려고 그동안 막 애를 썼는데 아직도 SK 하이닉스가 가격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상황이. 근데 문제는 어쨌든 젠스랑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미국이 규제가 세상에 알려진 것보다 밖으로 알려진 것보다 지금 규제가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를 갖다 우회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한국에도 GPU를 공급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그걸 이제 아까 아침에 시장에서 우려를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시장이 AI에 대한 또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확 내려가고 그때 일본도 같이 내려갔습니다. 일본도. 우리만 내려갔다면 저희가 틀리지만 일본도 아침에 2% 이상 급등 출발한 다음에 쭉 한번 빠졌었습니다. 지금은 좀 회복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도 좀 회복을 보이고 있고. 근데 여전히 어딘가 불안하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오르다 말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일이. 하지만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이 문제는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다. 왜? 트럼프는 만약에 엔비디아라는 젠스랑이라는 우군까지 뺏겨버리게 되면 지 입지와 이 발언권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한국의 GPU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공급하게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현상이 있잖아요. 지금 백악관에서도 한국의 26만 장 GPU 공급에 대한 얘기를 멘트를 안 해요. 지금 현재. 맞죠? 젠슨왕도 지금 현재 한국에 주겠다는 거에 대한 내용을 재차 확인을 안 해주고 있어요. 한국은 대통령실에서는 그거는 이상무 괜찮아 있어 오케이인데 정작 줘야 되는 당사자 엔비디아 젠슨왕 그 다음에 그거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왜 전략물자들은 미국 정부가 통제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 정부도 한국에는 줘도 돼. 이 얘기를 안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마저도 그 얘기의 공식적인 확인을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뭔가 걸림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풀린다? 어우 날라가죠. 풀릴 가능성이 있냐? 있죠. 저희가 보기에는요. 있죠. 분명히 있죠. 트럼프가 똥꼬집 못 부려요. 이전에도 뭐냐면 중국 규제했는데 젠스랑이 가가지고 얘기해서 아유 아저씨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좀 풀어줘요. 그랬더니만 이제 한 발 물러서 가지고 저사양은 그럼 팔아라. 응? 근데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젠스랑의 얘기가 맞아요. 기술적 종속을 하려면 계속 걔네들이 신기술 개발하기 전에 물량 공급해가지고 이걸 써서 익숙하게 만들어주고 또 그다음에 또 뭔가 좀 하려고 하면 또 새로운 거 갖다 줘서 또 거기에 익숙하게 만들어주고 하면 그 기술적 자립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왜? 편하고 쉬운 쪽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게 지금 문제라고 하잖아요. 우리라도 그게 문제라고 하잖아요. 26만 장 받는 건 좋다. 근데 한국의 자체적인 GPU 생산, 요즘에 NPU 얘기 나오죠. NPU를 갖다가 이제 개발하는 회사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에 있어서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미국은 풀 거예요. 저는 풀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조만간에. 지금 시장 자체가 계속 아직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이 작은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굴 수뿐이 없는 시장이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결국은 풀린다고 보는 문제지 이게 길게 끌려갈 수 있는 문제라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지금 어저께도 얘기 드렸죠. SK하이닉스가 어제 오늘 아침에 얘기 드렸죠. 어제 70조 원 내년도 영업이익을 70조 원에 대한 전망이 나왔어요. 지금 SK하이닉스가 난리가 났죠. 어제 오늘 어제 장 빠지는데도 쭉 올라오고 오늘도 시장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3% 이상대 강세 계속 유지되고 있죠. 제가 그래서 아침에 뉴노멀이라고 했죠. 뉴노멀. 삼성전자가 10만 원 내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뉴노멀 인식을 이게 그냥 익숙해져야 되고 SK하이닉스가 막 50만 원대, 60만 원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100만 원을 바라볼 수 있죠. 그죠? 자, 지금 현재 뭐 네이버가 주가가 밀리지만 뭐 26만 원, 27만 원 왔다 갔다 한다. 뭐 그냥 그러니 하셔야 30만 원대, 40만 원대를 바라보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의 뷰와 관점이 저 아래에 처박혀 있는 겁니다. 바뀌어야 돼요. 이 시각과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소외당합니다. 제 자신 있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크게 우려하지 마세요. 결국은 시장은 해피엔딩이 될 거고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오늘 시장이 약간 눌릴 거는 저도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갭 상승하면 조금 눌릴 거다.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엔비디아 쪽 젠스랑의 뉴스 뜬 다음에 그게 갑자기 쭉 빠지게 된 원동력이었다면 저거는 우려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니까 지금 이제 시장이 좀 올라오는 거죠. 물론 관련주는 예민하죠.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로봇 관련주도 그런 것 때문에 좀 예민하게 오는데 로봇 관련돼서도 뭐냐면 삼성전자가 이제 로봇을 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곧 시작한다고 합니다. 출시입니다. 출시. 지금 빅테크 기업들하고 삼성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현재 그러니까 숨어서 다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업계 파장이 굉장히 크겠죠. 업계 파장이 굉장히 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오늘 뭐 네이버 주가 빠지는 거, 로봇 관련 주가 빠지는 거는 오르기 전에 마지막 조정 정도라고 이렇게 인식하시는 게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해요. 뭐 제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뷰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시장에서 종목들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타이틀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 유튜브다 보니까 좀 부정적으로 올렸지만 생태계가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 나온 걸로 본다면 위험한 거 맞죠? 오늘 아침에 뉴스 아까 엔비디아 젠스랑 CEO의 그 멘트에서 나온 걸로 본다면 위험하죠. 물거품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감이 현재 있고 왜 한국을 언급을 안 해요 지금 현재. 문제는 그거죠. 한국을 줄 거라고 확정지면 뭐 백악관에서도 한국은 있어 오케이 뭐 줘. 지금 이제 아랍에미리트는 6만 장 승인 났잖아요. 한국에 대한 승인이 안 나고 있단 말이지. 그 승인 내야 돼요. 미국 정부가 해외로 반출하고 수출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전략 물자이기 때문에.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괜찮습니다.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옳고 시장은 내일부터 해서 다음 주 옵션 만기까지 저는 1차로다가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전고점 돌파 가능성까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4,000포인트 이하에서 매수하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맞죠? 자,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어제의 6%가량 됐던 지수 하락의 충격이 하루 만에 잊혀질 수는 없어요. 이게 트라우마라는 게 있는 거죠. 트라우마라는 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늘 시장이 좀 다소 흔들림이 있고 부침 현상이 있지만 그 부분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좀 더 그림을 좀 크게 그리시고 지금은 어쨌든 AI 시대가 맞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 종목들 잘 보시면 아마 저는 좀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4시 반 오후 마감 쇼츠를 통해서 시황 쇼츠를 통해서 찾아뵙기로 하고요. 지금 제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실질적인 좀 도움을 더 좀 드릴 수 있게끔 하는 저의 이 충정심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토마토 제가 9시 50분 방송은 오늘로 끝나고 내일부터 이제 안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고맙습니다.